오른쪽에 있는 속옷치 부분의 교환면, 씹는 면 쪽에 충치를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초기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초기의식이라는 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초기 충치가 진행되고 나서 더 이제 진행되진 않은 얕은 충치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엑스레이 동반돼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충치는 대체로 이제 표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부부입니다. 충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연회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인가요? 충치가 자연회복이 된다고 하나요? 맞나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충치가 회복된다는 건 치아가 건전한 치아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아니죠. 치아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썩거나 소실되면은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회복되는 거 개념은 거의 없다고 보고, 회복된다는 것보다는 정지됐다, 정지된 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지되고 이상이 없는 거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충치가 있는데 안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되나요? 통증이랑은 사실 충치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충치라는 거는 치아의 이제 구조물이 파괴되는 걸 얘기한다면, 통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충치가 처음에 진행될 때는 신경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진행 중이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충치가 점점 진행되다 보면 치아의 속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랑 맞닿아지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은데 왜 치료해요? 라는 말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충치는 아프기 전에 치료해야 충치 치료가 되는 거고, 보통은 우리가 아파서 충치 치료를 한다고 하면 충치 치료가 아니라 신경 치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치는 반드시 아프기 전에 치료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충치가 악화돼서 결국엔 신경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기준이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충치가 이만큼인데 어떤 치과는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 어떤 치과는 집에 가서 열심히 치아 관리를 해봐라 일단.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히는 없는 거죠. 그죠, 명확하게는 없죠. 근데 이제 건드릴 필요 없는 치아, 증상 없는 치아를 신경치료까지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환자분들도 걱정하는 사항이고 한데, 치과 의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제일 걱정해요. 왜냐면은 치과에서도 굳이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치 치료를 한다는 게 신경치료 하기 전에 레진을 하든 인네일을 하든 크라운 치료를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신경치료를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나중에 이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때 선제적으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필요 없는데 신경치료를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우리의 뭐 점처럼 충치가 있는데 신경치료를 한다 이러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증상도 없고 충치도 작아 보였는데 신경치료를 하냐. 그런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이제 엑스레이상으로 보면 충치가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치아의 열구로 이게 충치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풍선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육안상으로는 되게 작아 보이는 점처럼 보여도 신경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엑스레이랑 동반이 돼서 진단이 돼야 우리가 신경치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울로 보고 여기가 까매서 치료를 할지 말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임상 사진 같은 걸 보면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진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따와 봤는데,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이 지금 가운데 부분은 치아가 작잖아요. 이게 임플란트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속옷치 부분의 교환면, 씹는 면 쪽에 충치를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초기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초기의식이라는 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초기 충치가 진행되고 나서 더 이제 진행되진 않은 얕은 충치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엑스레이 동반돼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충치는 대체로 이제 표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젊은 분일수록 초기 충치는 치료하는 게 좋고,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초기 충치는 정지의식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분은 뭐 임플란트를 하셨으니까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시겠죠? 이 정도 초기 충치는 보통 설명만 드리고 그냥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주의할 거는 오른쪽 맨 끝에 서구치를 보시면 초기 후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가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오른쪽 끝에랑 이제 송곳니 쪽이 끝으로 보면 음식물이 잔뜩 껴있죠. 이런 거는 대체로 음식물이 끼면서 인전면 우식이 안으로 깊게 파고드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엑스레이를 찍으면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어둡게 비쳐 보인다. 이거는 충치가 꽤나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까지 영향을 안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증상이 없더라도 실제로 충치를 파내다 보면 신경이랑 매우 가까워지거나 신경이 노출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경치료 해야 돼요. 근데 왜 나는 증상이 없었는데 신경치료 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시간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갔을 때 무조건 신경치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는 충치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충치를 파냈을 때 너무 깊어서 무조건 아플 거다. 왜냐하면 건전한 치질만 남겨놓고 우식은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증상을 잡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까맣게 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떼운 레진들이 이렇게 주변부가 변색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게 이제 변색이냐 아니면은 2차 우식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엑스레이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이제 경계면 쪽에 조금씩 까만 부분은 충치보다는 이제 변색이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보통 어릴 때 치료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다 저런 식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다른 데는 깨끗한데 여기만 유독 까맣다. 이러면은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거기만 두긴 찜찜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변색이 됐다는 그 부위가 어쨌든 그 치아와 수복물 사이의 갭이 엄청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갭을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충치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위생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이렇게 매끈하게 다시 마무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애매한 상황이라 환자분과 또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할지 아니면 뭐 6개월마다 지켜볼지 고민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사진 보면 가운데 치아 보면 중간 밑에 쪽으로 까만 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치료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치가 잘 생기는 위치가 있거든요. 보통은 씹는 소화열구 이런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가 풍선처럼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는 형태의 충치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병소를 진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잘 보여서. 잘 보이는 부분인데 치아 구조상으로 보면 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맨 왼쪽 치아의 오른쪽 면을 보면 뭔가 좀 어둡게 보이죠. 멍든 것처럼. 점처럼 막 어둡게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전면 우식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마 옆으로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또 보통 인내이 치료나 이런 충치 치료, 생각보다 깊으면 신경 치료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맨 왼쪽 치아는 치료해야 되고 가운데 치아는 지켜봐도 된다. 오늘 설명드린 거는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치아가 다 동일한 조건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치과마다 조금씩 진단이 다르다 했을 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다 막 이런 의미는 사실 그럴 일은 사실 생각보다 잘 없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편인지 아니면 지켜보는지 아니면 뭐 임플란트 발치 조금 더 선호하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충치 진단은 100% 다 동일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애매한 케이스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럼 여러 군데를 그래도 가보는 게 좋겠네요. 뭐 여러 개가 썼거나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고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하면 제가 봤을 때 굳이 여러 군데 갈 필요가 있나 싶고, 아니면은 뭐 이전에 검진을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 데 갔더니 충치 치료가 이만큼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 군데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죠. 근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 상태를 잘 알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치아가 어떤 정도 상태고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나중에 이제 갑자기 막 진단이 달라져서 당황하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